실타래가 풀리게 된다고 하면 HBM 쪽에서는 분명히 모멘텀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운드리 수율이 좀 문제인데 요게 4나노까지 수율이 한 40%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요게 지금 60, 70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휴대폰 사업부에 AP를 만들 수 있고 외부 고객사에게 4나노 관련돼서는 외주를 줄 수 있는 고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이 빠르게 해결되는 게 중요하다. 최근 반도체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반도체 관련돼서는 일단 두 가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전통적인 레거시, 그 다음에 이제 AI 반도체로 좀 나눠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전통적인 레거시라면 뭐 이제 D램이라든지 랜드와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AI 쪽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HBM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통적인 레거시와 관련돼서는 지금 D램 쪽, 뭐 DDR4, 랜드 쪽 관련돼서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심심찮게 나오죠. 특히 이제 작년 3분기부터 올해 한 1분기 정도까지는 계속 가격이 올랐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그 이면에는 이제 중국에서 뭐 이관신이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과 관련된 정책을 좀 강하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D램과 낸드의 가격이 좀 올라가는 좀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윈도우도 지금 이제 버전업이 되다 보니까 PC라든지 노트북에 대한 제가 볼 때 교체 수요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전통적인 레거시에 대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반등의 요인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뭐 HBM 같은 경우 뭐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 특히 SK하이닉스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실적을 통해서 보더라도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좀 업황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이 반도체가 조금은 안타깝게 좀 이제 관세에 관련된 부분을 좀 끌려간 부분들이 업황에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부분과는 다르게 좀 이제 투심을 좀 누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좀 관세 전쟁 가운데서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들이 스물스물 올라왔었고요. 그와 관련돼서 서로 관세를 100% 이상 주고받는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보도가 나온 거 보게 되면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중에서 고사양 AI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는 관세를 슬며시 이제 해제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중국도 반도체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얘기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반도체와 관련된 업황이 긍정적인 상황에서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조금씩은 좀 실타래가 좀 풀어져 나가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은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전략과 성장 가능성은 어떤가요? 참 우리나라 삼성전자 참 대표적인 종목인데 사실 삼성전자 보면 좀 많이 가슴이 좀 아픕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뭐 코로나19 때 어떻게 보면 이제 9만 원대까지 갔던 좀 국민주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거의 5만 원대에서 횡보를 하면서 사실 이제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좀 상당히 가슴이 아픈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의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D램 쪽에서 봤을 때 HBM 그 다음에 파운드리 수율 이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냥 반도체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뭐 D램이든 HBM이든 그러니까 D램과 관련된 부분, 낸드와 관련된 부분 좀 반도체 쪽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D램도 만들고 낸드도 만들고 여기에 더해서 TSMC처럼 파운드리 좀 이제 외주 제작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합 반도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종합 반도체 하면 뭐 인텔, 뭐 삼성전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메모리만 잘 만들어도 안 되고요. 또 수율만 잘 나와도 안 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양측에 제가 볼 때는 좀 모멘텀을 다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둘 다 너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경영진의 사과 여기에 더해서 지금 R&D를 다시 가속화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첫 번째로 HBM과 관련돼서는 지금 SK하이닉스에게 좀 왕재를 좀 내준 상황인데 이 부분을 좀 다시 되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4나노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파운드리 수율을 좀 많이 올리면서 지금 12단 4 양산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지금 엔비디아 향에 대한 어떤 이 매출이 잡힐까 말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양치기 소년이긴 합니다만 지금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좀 다른 경쟁사에 대한 어떤 납품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실타래가 풀리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HBM 쪽에서는 분명히 모멘텀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에 있는 이런 지금 파운드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운드리 수율이 좀 문제인데 요게 4나노까지 지금 수율이 한 40%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요게 지금 60, 70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휴대폰 사업부에 좀 AP를 만들 수 있고 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또 외부 고객사에게 지금 4나노 관련돼서는 분명히 좀 외주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고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이 빠르게 해결되는 게 중요하다. 수율을 잡고 HBM을 어떻게 보면 고단화해서 SK하이닉스에 좀 점유율을 많이 갖고 와야 되는 결국 그런 측면에서 엔비디아의 어떤 매출을 좀 일으켜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숙제를 안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이와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여전히 좀 주가 자체는 좀 아쉽지만 5만 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동반되어야 할까요? 엔비디아, 특히 HBM의 엔비디아에 좀 제가 볼 땐 납품이 좀 분명히 뉴스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도 HBM 쪽에서 봤을 때 비중 자체는 40%가 넘는 상황입니다. 결국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도 브로드컴이라든지 다른 타사에 좀 납품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워낙 엔비디아에 제가 볼 때는 영향력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캐파가 모자릅니다. 엔비디아에서 워낙 많은 지금 이제 HBM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좀 낙수 효과를 좀 삼성전자가 봐야 되는데 여전히 퀄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3분기 정도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기대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2분기부터 주가가 분명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파운드리 수율과 관련돼서는 뭐 TSMC가 거의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TSMC가 지금 뭐 올해 2나노까지도 진출한다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4나노에서 좀 많이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3나노, 2나노까지 가는 건 둘째치고 일단 4나노부터 수율을 잡으면서 기존의 TSMC 고객들부터 좀 가져오는 그러면서 파운드리 수율에 대한 정교함을 좀 맞추는 게 일단 성립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어떤 동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여기에 플러스 외국인의 수급까지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봤을 때 특히 공매도 재개 이후에 좀 외국인의 수급 자체 이탈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월 31일 날 지금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거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28일부터 매도세가 좀 상당히 강해졌고요. 4월 14, 뭐 15, 18, 뭐 24, 한 4일 정도 잡혔는데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너무 많이 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지수를 파는 건지 삼성전자를 파는 건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해석의 여지가 좀 있겠습니다만 확실히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최근에 자사주 매입, 지금 기타 법인에서 매수세는 잡히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의 매도세, 특히 여기에 기관과 연기금도 계속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약간 트레이딩으로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자체는 상당히 좋지 못하다. 그래서 상방에 대한 부분에서 좀 많이 막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의 상황은 어떤가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실적, 1분기 실적을 통해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SK하이닉스를 보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왕조도 무너뜨릴 수 있는 SK하이닉스의 저력을 봤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만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사실은 조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게 오늘 좀 때마침 SK하이닉스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주가 자체는 지수의 하방 압력에 따라서 같이 좀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모건 스탠리가 참 SK하이닉스를 좀 이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모건 스탠리가 사실은 반도체와 관련돼서 부정적인 뷰를 한 번 낸 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 번 냈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우려를 담은 리포트를 좀 발간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메모리, 아이스버그 룸스라고 해서 메모리 빙산이 다가온다라는 이제 어떤 리포트를 냈고 여기서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관세 유예 이후에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은 있습니다만 이게 하반기에 수요 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결국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관세 회피 목적으로 선구매를 했지 나중엔 이게 수요가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우려 섞인 좀 리포트가 나온 상황.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SK하이닉스가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좀 소화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습니다만 모건 스탠리의 어떤 뷰를 통해서 살짝 아쉽지만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SK하이닉스도 좀 실적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제를 안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부의 뷰 때문에 조금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실적적인 측면에서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업사이드 측면에서 봤을 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보게 되면 캐파 증설을 상당히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인즉슨 엔비디아를 뿐만 아니라 반도체 시장에서 AI 반도체의 어떤 수요는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면에는 HBM과 관련돼서 이제 수율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 고단화가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 얘기인즉슨 HBM4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많이 미세화되고 섬세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캐파 증설을 하면서 경쟁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HBM에 대한 제가 볼 땐 시장의 수요, 어떻게 보면 매출은 커갈 수 있겠습니다만 경쟁이 되게 치열해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시장의 점유율을 얼마나 끌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관건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결국 캐파 증설뿐만 아니라 TSMC와의 어떤 그런 협업 관계를 통해서 얼만큼 그 시장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고단화에 좀 성공을 하느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게 상당히 관건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